자,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조상현 기자입니다. 제 옆에는 브런치의 대변인 안치홍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주 이제 금요일이었죠. 이제 마지막 방송에서 또 이제 안치홍 의원님이 또 여러 차례 또 이제 이 건강한 위장 활동 덕분에 또 이렇게 대변인이라는 새로운 별명을 또 얻게 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날 사실 좀 약간 장염의 의심 증세가 좀 네. 있어서 좀 걱정이 됐는데 일도 없더라고요. 아, 그니까요. 뭐 예. 나가실 때 되니까 뭐 다시 배고파지셔가지고. 예, 또 소화가 또 그게 소화되려고 너무 쌓였었나 봐. 좀 배고파서 혼났네요. 너무 쌓였었나 보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주말 잘 보내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벌써부터 지금 뭐 370개, 370개 정도 이렇게 톡에 남겨져 있는데 야, 오늘도 역시 많은 분들께서 또 주말 동안 속상하셨던 일들 또 그리고 즐거웠던 일들 지금 채팅창에서 또 풀어놓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역시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준비를 해온 이제 롯데자이언츠의 이야기가 제일 뭐 많은 것 같은데요. 이제 아무래도 롯데자이언츠가 또 23대 0 굉장히 또 큰 점수 차로 또 패배를 했기 때문에 속상하신 팬분들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좀 이 댓글창 좀 소개를 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는 유니폼 사준 팬들을 위해서라도 손아섭 잡아줬어야 하는데 근데 손아섭이 있었으면 황성빈은 없었겠죠.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저는 어저께 어쨌든 롯데가 정말 대패를 했잖아요. 그런데 진짜 유독 눈에 띄는 선수 말씀하신 것처럼 황성빈 선수였습니다. 그 23점 20 막 엄청 점수가 벌어진 사이에서도 주루 플레이할 때 카메라에 잡힌 거 보니까 막 이악 물고 막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거 보고 와, 저런 선수는 진짜 팬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럭키하게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잡혔나 보네. 네네네네. 그것도 안 잡히면은 이렇게 열심히 뛰든 말든 이게 잘 모를 텐데 그렇지. 카메라가 그걸 또 절묘하게 잡아가지고 막 이악 물고 뛰는 게 또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뭐 크게 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런 선수가 있다는 거에 그런 그 롯데 팬들의 마음이 네. 조금은 뭐 좀 씻겨 내려갈 수 있는 어제 경기. 사실 어제 뭐 분노가 정말 치밀어 오를 정도의 그런 큰 스코어로 일단 뭐 그냥 단순한 1패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너무 네. 크게 져서 그렇죠. 자존심도 상하고 막 화가 많이 나셨겠죠. 그래도 그 와중에 그렇게 황성빈 선수가 본인의 플레이는 정말 묵묵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네. 팬들한테는 되게 좀 머릿속에 좀 오래도록 남을 수 있는 또 나도 또 황성빈 좋아하잖아. 그러니까요. 그렇게 야구하는 스타일 또 좋아하잖아. 맞습니다. LG는 뭐 선발뿐 아니라 타자들도 오르락 내리락해서 3위 지키면 다행이죠. 뭐 힐러리님 또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SSG와 키움 그리고 이제 LG 요 세 팀의 순위 싸움. 요것도 이제 이후제 후반기 조회가 관전 포인트다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다소 이제 롯데자이언츠가 어제 이제 기아 타이거즈에게 또 패배를 하면서 7경기 차가 됐습니다. 이 5위 싸움도 조금 싱거워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6위랑 5위랑 7경기? 네, 좀 차이가 많이 나죠. 끝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해? 이게 끝이에요, 그냥. 뭐 재미없는 거지 야구 또 이렇게 되면은 순위 싸움이 또 재미가 없어진다. 순위 싸움 뭐 이미 7경기면 쉽지 않지 진짜. 그쵸.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포기할 그런 단계는 아닌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지금 벌어져 있고 1등 1위하고 지금 뭐 하위권 팀들하고는 또 너무 또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역전의 기미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후반기 시작할 때 이 김종국 감독의 후반기 승부수 이게 과연 통할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롯데자이언츠와 이 맞대결에서 또 승리를 거두면서 또 점수차 이 경기 차이를 좀 많이 벌리게 된 거 좋습니다. 자, 안희원님 점수 차이 크게 지면 오히려 선수단 신경 안 쓴다고 하셨는데 20점 넘는 대패면 좀 다르지 않을까요, LLK님? 가급적이면 안 쓰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처럼 뭐 23대 0 스코어랑 네. 3대 2 아쉽게 안타깝게 1점 차. 한 점 차로 그렇게 진 경기랑은 차이가 커요. 3대 2가 더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1패인 거야. 한 경기에 불과하고 1패에 불과한 거야. 우리가 뭐 144경기 치르면서 전승을 하는 팀은 뭐 지구상에 아무도 없지. 그렇죠. 그런 팀은 절대 없죠. 무조건 지게 돼 있거든. 그래서 야구는 보면 무조건 30%는 이겨.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 30%는 이겨. 3할은 한다. 그리고 무조건 30%는 져. 무조건. 그쵸. 아무리 잘해도 무조건 져. 7할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40%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야. 이 장기 레이스는.
그 30%는 이제 3할의 확률을 비추는 거죠. 우리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결국 뭐 23대 0, 뭐 팬들은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지. 네. 정말 어이가 없지만 한 경기에 정말 불과하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맞습니다. 선수들도 물론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뭐 그 한 경기로 인해서 다음 경기 가급적이면 좀 데미지가 없게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맞습니다. 아까 이제 SSG 팬분께서 어제 SSG 경기 보셨나요? 왜 1위 하는지 1위 팀의 위험을 또 느꼈어요. 위원님은 또 어떻게 보셨느냐고 또 김영님께서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제도 이제 SSG가 또 역전을 하면서 또 경기를 또 승리로 장식을 했는데 이 강팀의 조건이라고 했을 때는 이 지고 있는 경기도 왠지 이길 것 같다라는 이제 기대감을 또 팬들에게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 강팀이 되는 조건 중에 가장 첫 번째 조건이 투수력과 수비력이에요. 그래서 투수력과 수비력이 좋은 팀은 사실은 많은 그 점수 차로 지지는 않아. 지더라도 네. 그러니까 이제 언제든지 좁힐 수 있는 그 딱 사정거리를 항상 지키는 거지. 지고 있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 역전승의 가능성과 확률이 확실히 높은 거지.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저 채팅창에서 이 많은 의견들 또 남겨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오늘 이제 주제 또 소화하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또 주말에 또 위원님께서 또 이런 인증샷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같이 보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 보십시오. 이 감자탕. 오. 뼈 수북하게 올라가 있는 거, 진짜 좋습니다. 저희 구독자님께서 또 이제 선결제 해주신 또 20만 원어치 또 미리 선결제를 해주신 그 감자탕 집에서 또 이제 이 선수 또 어떤 선수인지 소개해 주셔야죠. 네. 그냥 사실 어제 물어봤어요. 이걸 하나 이렇게 해서 내보낼 건데 얼굴이 혹시 나와도 되냐. 네. 이제 부자지간이에요. 저 뒤에 계신 분은 진짜 이제 닮으셨더라고요. 아버지고 고등학교 1학년 그 학생 서울 디자인 고등학교 다니는 이제 학생인데 저한테 이제 지도를 잘 받고 있는 학생이라서 어제 이제 미리 전날 네네네. 점심 드시고 오시지 마라. 식사를 같이 합시다. 해가지고 어제 이렇게 먹는 사진 그리고 다음 주 되면 또 찍을 거예요. 또 찍을 거야. 또 이제 그래. 이게 진짜 20만 원 이 결제를 해주셔가지고 요거 한 번 하는데 한 얼마 정도 나왔나요? 저게 대짜인데. 이게 대짜면 한 그때 그 뭐냐 영수증 봤을 때 한 4만 얼마 이렇게 정도 하더라고요. 볶음밥 먹고 뭐 하면은 뭐 대충 한 3번 먹을 걸? 3번 4번 정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어쨌든 정말 맛은 있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여기 뭐 맛있어. 거기 여기는 그냥 저건데 그 조마루 감자탕. 맞다. 일 잘하는 변호사 박기래 박변TV님께서 또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던 거 저희가 또 전에 소개를 한번 해드렸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주말에는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혹시 구독자님들 혹시라도 뭐 이쪽 근처에 볼 일이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오시면 돼요. 이번 주 주말 토요일이 며칠이냐? 이번 주말이요? 3일. 제가 5시부터 있네요. BNP 아카데미. 네, 5시부터 10시까지 있네요. 30일입니다. 30일. 네. 혹시 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시면 돼요. 오시면 일요일도 12시부터 있네. 12시부터 계속 쭉 있고. 위원님은 뭐 이제 뭐 소통이나 뭐 이런 거 있어서는 오시면 되지. 알겠습니다. 와야 또 안유님 이렇게 거고 또 두 분 거는 따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셨는데. 오셔야 네. 나도 중간에 이제 손님 왔다. 좀 시간 잠깐 좀 저도 좀 살려주십시오. 오세요. 화랑로 262. 그렇습니다. 네. 그 한 경기 직관한 팬분들에게 구단주가 환불해줘야 돼요.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 얘기를 하셨는데 예전에도 막 그런 거 있었어요. 저런 이제 대패하는 경기 이렇게 보면은 표 끊고 들어가신 분들은 진짜 좀 돈 아깝다는 생각 좀 들 것 같아요, 의원님. 그렇죠. 그럼 아깝지. 선수들도 벤치에서 그런 얘기 해. 근데 반대로 이기고 있을 때 그런 얘기 하지. 어떤 얘기요? 크게 막 한 17대 1 막 이렇게 이기고 있으면 아유 저기 이제 반대쪽 예. 보이잖아. 그럼 아유 저 참 시간 투자 돈 투자해서 왔는데 아깝겠다. 선수들도 그런 얘기 하거든. 네. 반대로 이제 내가 이제 몸담고 있는 팀이 그렇게 지고 있을 때는 또 말은 못해. 그냥 이기고 있으니까 그냥 여유 있게 얘기나 할 수 있는 거지 서로. 지고 있을 때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 말하지 말아야 돼 그냥. 그래요. 얌전히 있어야지. 얌전히 있고 그날은 또 이제 SNS 같은 것도 좀 자제하고 또 이래야 되니까 이게 선수들도 개인 사정 뭐 개인 생활이 있지만 또 이제
눈치를 좀 안 보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그치. 구조상. 그럼 쉽지는 당연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힐러리님 이 질문 하나만 받고 저희가 본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K님이 토요일 방송에서 LG 이호준 코치 내년에 다른 팀 감독으로 간다는 거 확신한다고 하셨는데 위원님 혹시 들으신 거 있냐고?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뭐 감독 후보 중에 한 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뭐 NC 다이노스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이제 강인권 감독 대행이 지금 뭐 시즌 꾸리고 있지만 그렇죠. 내년 이제 새로운 감독이 선임이 될 수 있는데 분명히 후보군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뭐 그런 지도자니까. 그렇죠. 과거에 또 몸을 담기도 했었고. 뭐 우일이 형이 뭔가 있나? 들으신 게 있나? 근데 뭐 벌써 뭐 그런 얘기를 하나? 충분히 저는 근데 이 LG 트윈스라는 팀이 예전부터 이제 투수력의 팀이지 사실 이제 타선의 팀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호준 코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맡고 나가지고 또 타격의 팀으로 변모했다는 점, 이 구단들도 좀 이런 부분을 좀 높게 평가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감독은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더 많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건 뭐 누구를 이렇게 뭐 폄하하거나 낮춰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네. 첫 번째로 우리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감독 중에 한 분이 장정석 감독. 그렇죠. 프런트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생각이 허삼영 감독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감독들 그러니까 구단이 보는 것과 팬들이 보는 것과 그리고 현장이 보는 것과 다 틀려. 다 다른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진짜 감독 잘하시는 분은 해봐야지 아는 것 같아요. 저도 맨 처음에 김태형 감독님 맨 처음 선임됐을 때 이제 사실 야구 팬들에게 좀 생소한 이름이었잖아요. 김태형 감독이? 맨 처음에 그 그래? 7년 전에 이 두산 감독 할 때? 그때 별명이 뭐냐면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별명이 듣도 보도 못했다 이래가지고 듣도보동님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지도력으로 지금 뭐 국내 최고의 명장반열까지 오르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현장에서 선수들이나 코칭 스태프는 무조건 준비되어 있는 감독이라는 얘기가 그래요? 무조건 감독이 돼야 팬들은 된다고 잘 다 몰랐어요, 그랬어. 그때. 아유 진짜 그거는 너무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렇구나. 아주 그냥 될 사람이 됐다. 될 사람이 됐다. 이호준 감독 만약에 된다고 하면 요것도 이제 될 사람이 됐다. 뭐 그렇지 준비된 감독이긴 하지.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근데 항상 보면은 뭐 누가 된다 이런 거론이 되면은 안 돼. 그 사람은 좀 부담을 절대 느낄 안 수도 돼. 있고. 절대로 안 돼. 안 되더라고. 보니까 뭐 일단은, 누가 됐다니 뭐 막 이런 얘기 돌면 안 되더라고. 그냥 가만히 좀 있어야 되겠다. 가만히 있어야 그죠? 돼, 가만히 알겠습니다. 있어야 돼. 만약에 만약 호준이 감독 안 되면 호준 나랑 우일이 형이랑 가까운 걸 아니까 나한테 아마 욕할 걸. 왜 미리 얘기해가지고 김 빼냐고? 이건 뭐 방송용으로 하면 안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새끼 뭐냐고 뭐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그 특유의 입담과 그 전라도의 그 구수한 사투리가 욕으로 시작을 하면은 재밌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네, LG의 뼈를 묻으실 겁니다. LG 팬분들께서는 지금 안 보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또 이제 오프 시즌 또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 아마 LG는 코칭 스텝이 그 동기들이 많아요. 지금 보면 조인성 그리고 이호준, 김우석이라고 1군 수비 코치 이거 다 동갑들이에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 하나 위에 하나인가 두 개 차이가 이제 뭐 경원호 투수 코치 다 이렇게 젊어 다 그 또래들이야. 그러네요.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 코칭 스태프 이야기 그리고 또 감독 선임 이야기는 또 시즌 말미에 다시 한번 또 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롯데자이언츠 얘기 한번 또 시작을 해 보면서 이야기 또 이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롯데자이언츠가 역대 최다 점수차 패배를 당했습니다. 0대 23. 진짜로 뭐 이 경기장에서 보신 팬분들 그리고 댁에서 보신 팬분들께서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점수차였는데요. 사실은 뭐 롯데 후반기 첫 3연전에서 기아에게 모두 패하면서 이제 5위와 6위 차이 이 경기 차이는 7경기까지 좀 벌어지게 됐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순위 싸움 사실상 5강 경쟁도 많이 좀 끝이 나버린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뭐 스파크맨 선수가 3이닝 동안 6실점 3회까지 5실점하고 나서 4회도 마운드에 올랐습니다만 선두타자에게 볼넷 내준 다음에 강판이 되었고 어제 지금 이제 이 투수 기록들 쭉 보시면은 6실점, 5실점, 5실점, 5실점 나중에 이제 최준용 선수도 올라와서 또 2실점 김원중 선수까지도 또 너무
안 올라온 지 오래됐다 보니까 이제 패스트존까지 또 올라오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참 이런 경기 보면 팬분들께서는 참 답답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면서도 이런 경기 뭐 선수 입장에서는 과거에 뭐 대패로 지나 뭐 이제 아깝게 지는 게 오히려 더 속상하다 이런 말씀하셨던 게 또 기억이 납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뭐 이런 경기 사실은 너무 그렇게 마음에 담아둘 필요 없습니다. 특히 롯데자이언츠 팬들 그냥 이걸로 한번 시원하게 그냥 한번 쓰시고 금방 이제 털어버리세요. 이게 사실은 그렇게 머리에 또 그런 기억에 그렇게 오래 남는 경기는 아니에요. 물론 이게 굉장히 좀 롯데 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수치스러울 수 있는 너무 대패를 했기 때문에 그쵸. 아쉽기는 하지만 한 경기에 불과합니다. 한 경기에 너무 그렇게 마음속에 담아두실 필요 없고 이런 경기가 1년에 한두 번씩은 나와요. 꼭 보면 한 번씩 나와. 엄청난 점수차로 지는 경기 또는 이기는 경기 네. 그런 경기들이 한두 번씩 꼭 나오거든. 근데 롯데 이제 어제 나온 거고 올 시즌 아마 끝날 때까지 이런 경기는 이제 더 이상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팬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지. 화가 나지니까 뭐 너무 뭐란 하지 마시고 이런 걸로 네네. 이렇게 좀 한번 좀 써주세요. 그러니까 어저께 뭐 사실 사직 야구장에 있었던 직관 가신 팬분들이 오히려 이제 점수차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오히려 이제 기아 선수들이 안타 치거나 홈런 치면 또 환호를 보내는 그런 그렇지. 장면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언제더라 2018년도 2008년도 제가 이걸 왜 기억을 하냐면 제가 그 경기에서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을 했어요. 네네네. 대구에서. 네. 근데 그게 스코어가 내가 알기로 19대 1인가 20대 1이야. 맞아. 영상 보니까 점수차 엄청 많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때 나중 되면은 뭐 이제 내가 타석 이제 마지막 타석 들어가니까 3루타 이거 삼성 팬하고 같이 LG 팬들은 원정이니까 많이 없잖아. 네. 좀 반대로 막 응원해줘. 3루타 막 이렇게 응원을 해줘. 기록 보자 뭐 이런 마음도 있으셨겠지만 야 그러니까, 니네 얼마나 털리나 보자 약간 그러니까 이런 뭐 느낌.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이게 비하인드인데 네. 이제 지는 팀 그날 이제 경기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미팅 가져요 선수단. 선수단 미팅 가져가지고 한 소리 듣습니다. 예, 코칭 스텝이나 감독한테 듣는 게 아니라 네. 선수단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 경기는 다시 하지 말자 뭐 이런 느낌. 근데 그거를 꼭 보면은 아니 뭐 별로 잘한 선배도 아닌데 그걸 왜 미팅해가지고 왜 얘기를 하냐는 거야. 너나 잘해 이 새끼야. 속으로 다 그래. 속으로? 그러니까 다시 또 모여 그 또래들끼리 네. 미팅 끝나면은 네. 지나 잘하지 무슨 뭐 막 이런 하여튼 그런 대패가 있는 경기는 사실은 그렇게 좋진 않아. 뒷마무리가. 차라리 그냥 내버려두는 게 사실 선수들도 이렇게 크게 지고 나면은 저마다 이제 각자 느끼는 거라든지 생각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많은 실점을 했기 때문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일 텐데 굳이 그거를 미팅을 해가지고 또 그러게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막 그런 경우들이 이제 뭐 팀마다 다들 뭐 그게 좀 다르기는 하지만 맞습니다. 좀 그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선배들이 야 팬들한테 창피하지 않냐, 뭐 하지 않냐 막 얘기해. 그럼 생각해보니까 그 양반은 오늘 안타도 못 쳤어. 뭐 이런데 아니 속으로는 그러지. 아 형은 후배들한테 안 창피해요? 이렇게 못해요. 이런 느낌. 이게 혹시라도 또 이게 또 너무 또 이렇게 막 방해가 되면은 또 안 좋으니까 그러게요. 그냥. 아쉬워서 선수들끼리도 그렇게 얘기해. 그러고 나서 이제 꼭 보면은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형들이 아 미안하다. 아까 괜히 내가 그냥 좀 괜히 그런 자리 만든 것 같다. 미안하다. 이러면서 또 사과도 해. 그러면서 또 이렇게 좀 돈독해지고 아 괜찮습니다. 또 내일 또 잘하시죠. 딱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게요. 이게 어떻게 분위기를 또 잘 수습하느냐도 또 문제일 것 같습니다. 국쌤님 투피치 투구 이후 타팀 팬들이 보더라도 진짜 너무하더라고요. 저걸 직관하는 팬들은 속 터지죠. 홈에서 기아전 수입에 23점 차라니 이제 스파크맨 선수가 어제 뭐 페스티벌 슬라이더 단조롭게 던지다가 이제 공략을 당한 거 기아 타자들이 또 잘 노려친 것도 있겠지만 좀 여러 가지로 스파크맨 선수도 계속해서 끌고 가겠다라고 이제 결심한 게 다소 좀 아쉬운 결과로 돌아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팩트네요. 이 1년 144경기 중에 한 경기라지만 최다 점수패라는 기록이 남았죠. 맞아요. 여름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맞아요. KBO 최다 점수차 경기도 있고 최다 점수차 영봉패도 있고 기아 타이거즈는 또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다 득점 경기다. 22점을 내고 김민기 투수는 올라오자마자 이게 무슨 안쓰럽습니다. MJJ 이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네요. 앞서
앞선 2경기 2경기를 이겼으면 어제 그렇게 졌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연패 중에 이런 경기 하면 선수들도 느끼는 게 있어야 합니다. 아니, 여기 이제 김민기 선수 얘기 나오니까 제 네네네. 하나 위에요. 옛날 아마 LG 팬들은 아실 거야. 김민기 투수가 있었어. 민기 형이 약간 그런 군기반장이었어요. 그 양반은 예, 지금 생각을 해보면 네. 그렇게 던지는 투수가 많이 없어. 제구도 좋고 다 좋아. 근데 진짜 도망가는 게 1도 없어. 그 양반 스타일이 그냥 전진이야. 완전 노빠꾸에 완전 그냥 백스텝도 없어. 그냥 던지거든. 옛날 민기형 같이 투구하는 선수들이 참 많이 없다.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딱 떠오른다. 진짜. 네네. 어제 직관관 친구는 6회 주전 다 빼고 포기한 것 같았는데 후반에 최준용, 김원중 나오는 거 보고 더 화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모카님. 그러니까 이제 컨디션 체크 차원에서 이제 너무 등판 간격이 길다 보니까 올린 거겠지만. 그렇죠. 네, 오늘도 휴식일이니까 이렇게 되면 너무 이제 등판이 안 되면은 감이 좀 약간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좀 의미 없는 경기. 그러니까 의미 없는 경기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사실 네. 너무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졌으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맞습니다. 호주구님 어제 렉스 선수 데뷔전이었는데 위원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셨나요? 그리고 민들레 오빠님 어제 새로운 렉스 그 선수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그 짤이 나왔더라고요. 위원님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렉스 선수 그 입국할 때 그 사진을 움짤을 거꾸로 역재생해가지고 그 카트 공항 카트 있잖아요. 공항 카트 이렇게 뒤로 끌고 이렇게 다시 들어가고 뒤로 가는 유니폼도 이렇게 다시 벗고 막 이러는 짤이 엄청 돌아다니더라고요. 후회하고 있다고 막 이런 얘기를 어제다 하면서. 첫 타석에 그 인사하는 장면. 네. 사실은 외국인 선수 같으면 그냥 모자를 벗고 뭐 이렇게 인사를 할 그렇죠. 텐데 대한민국 문화처럼 이렇게 동방예의지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이긴 그게 하던데. 되게 인상적이었지. 네. 사실 다른 건 아직은 뭐 잘 모르겠어요. 한 경기 아직은. 보고는. 한 경기 보고는 알 수가 없지 뭐. 맞습니다. 좀 더 네. 봐야지 뭐. 맞습니다. 렉스는 뭐 취업 사기 당했다 MJJ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본인이 또 이제 잘해가지고 또 팀을 또 끌어올려야 되겠죠. 컨디션 점검 차원이겠지만 올라오는 것 자체가 팬들 속 뒤집어진다. MJJ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안효님 1차전 때 나성범 타석 어떻게 보셨나요? 롯데는 분위기 타는 팀이라 그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볼 판정에 대한 얘기 또 해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타석 제가 이 첫 타석은 보지는 못했어요. 첫 타석은 보지는 못했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은 그 제가 이제 스포티비에서 준비를 하게 되면 5경기를 다 보지만 네네네. 집에 있거나 아니면 센터에 있을 때는 이걸 5경기를 볼 수가 없어. 그렇죠. 이제 사이사이에만 보신다 또 얘기. 네, 중간에 야구를 틀어놓기는 하는데 그걸 계속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 그리고 저는 특히 주말에가 더 바쁩니다. 네, 주말에가 더 바빠서. 그러니까 1차전 때 이 삼진을 볼넷 준 바람에 이걸로 이제 만지가 멘붕 오고 볼넷 연속 안타로 이미 시리즈 망쳤다. 실베스타님께서 이 상황 설명을 해주셨는데. 잠깐만. 네. 반지 경기? 예, 이거 1차전. 그러니까 1차전은 봤죠. 네네. 내가 1차전은 봤지. 1차전에서 왜 삼진이 될 공이 맞아. 볼넷으로 판정되면서 거기부터 이제 사실 스노볼이 굴렀거든요. 그거를 다뤘어. 음. 그러니까 기아 롯데 경기에 그 주제를 다룬 거야 내가. 네, 그걸 질문하신 것 같아요. 네. 나는 이거 어제 경기를 말씀하신 줄 알았어. 그거를 다뤘어. 근데 반지가 이런 제스처가 잘 없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 막 이렇게 그런 제스처를 취했단 말이야.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꼭 그러고 나서 볼넷이 생기고 안타가 나오고 뭐 이러면서 실점이 이어지는 경기가 대부분이거든. 그렇죠. 그 경기에서 아마 저게 아마 스트라이크 판정이 됐으면 그러니까 보더라인에는 들어왔어. 내가 봐도 스트라이크라고 봤는데 그게 만약에 스트라이크 판정이 됐으면 실점 없이 계속 0대0으로 갔겠지. 저기에서 아마 4실점인가 있을 거야. 적시타 허용하고 막 허용하고 볼넷 허용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볼 하나가 너무 중요한 거야. 너무.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 감독 코칭 스태프도 이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했었었는데 이 사실 뭐 시즌 중에 이런 뭐 한 경기에서도 사실은 이런 뭐 콜, 뭐 아쉬운 콜들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런 콜들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안 나오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쵸? 심판들도 열심히 사람이다 보니까 열심히 보려고 하고 그렇게 좀 약간 뭐 긴가민가한 공들 있잖아요. 네. 스트라이크 같기도 하고 볼 같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볼 판정을 내려 그러면은 항상 이제 캐쳐한테 물어봐. 들어왔냐? 물어본대.
지금 좀 빠졌어요. 정확히 보셨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선수들도 있고 지금 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래 좀 멀게 봤는데 알았다 하면서 이렇게 또 그렇죠.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주심도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심판들도 이제 스트라이크 좀 잘못 봐가지고 피해를 보면은 내가 미안해 이런 제스처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경기는 코스는 놓쳤다고 구심이 또 얘기를 하기도 했다, 사과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스트라이크 판정은 이제 타자들이 이제 뭐 만약에 그러니까 막 배트 집어던지고 막 하잖아. 그거 하기 전에 미리 좀 가볍게 얘기를 먼저 좀 빠진 것 같아요. 이러면은 뭐 이렇게 얘기해서 좀 잘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꼭 보면 선수들이 그렇게 좀 과격한 행동을 보여주거나 왜 이러면은 심판도 사람인데 그래 너 다음 타석 보자. 나라도 그러겠어. 나라도 뭐 비슷한 볼 들어오면 그냥 스트라이크는 제껴버리지. 심판 안 하시는 걸로. 하여튼 그렇습니다.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스트라이크 존 때문에 거기서부터 사실 굴러왔다고 하면 뭐 롯데 팬분들께서도 여러모로 정말 속상하신 그런 결과인 것 같은데, 그렇지. 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롯데자이언츠 인스타도 진짜 뭐 폭파가 됐습니다. 뭐 진짜 팬분들께서도 진짜 뭐 돈 내나 욕도 아깝고 티켓 환불해 주세요. 뭐 역대 최다 기록 진짜 충격이다. 올해가 어떤 시즌인데 이딴 식으로 경기하냐. 어떤 시즌인데 이대호 선수가 또 떠나가는 그런 시즌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지금 채팅창에 많거든요. 이대호 선수의 라스트 댄스, 이 마지막 시즌을 이렇게 보내줘도 되는 거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참 그렇지. 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다 있죠. 롯데는 참 아쉬워. 근데 뭐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리지만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경기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긴 연승 달리면 되는 거니까. 롯데. 저도 롯데 응원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보면은 한국 야구가 진짜로 더 인기가 더 이제 올라가려면은 진짜 뭐 팬들도 아시잖아요. 기아, 롯데, 삼성. 그렇죠. 이런 하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전국구 팀들이 더 좀 그 상위권에서 딱 나머지 팀들하고 진짜 경쟁. 이 얘기는 즉 경기 승차가 정말 촘촘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지금은 너무 벌어져 버리니까 뻔한 지금 결과가 우리가 앞을 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기대가 안 되잖아요. 이제 하위 팀이 혹은 이제 뭐 가을 야구 경쟁을 할 수 있는 팀들이 좀 적어졌다라는 점. 그러니까 적어도 뭐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8, 9위가 5등하고 한 5경기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야지. 촘촘해야죠. 그래야 뭐 이제 뭐 6등하고 5등이 한 경기, 7등하고 5등은 또 한 경기 반. 막 이래야 막 일주일 지나고 나면 막 순위가 막 바뀌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래야 되는데. 바뀌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뭐 앞이 보이니까 재미가 좀 덜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톨미님 올스타 브레이크 때 일주일 동안 야구를 안 해서 그동안 롯데 경기 기다렸는데 이번 3연전을 보고 이걸 보려고 기다렸나 이런 생각이 좀 드셨다. 참 그렇습니다. 롯데자이언츠도 후반기에 시작이 좋지 못했습니다만 또 얼른 이 팀 분위기 또 다 잡고 다시 이제 5강 싸움에 뛰어들 수 있기를 또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오늘 또 아예 화장실 안 가시려고 식사를 안 하셨다고. 진짜 2번 갔다 오니까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한 번이면 저희가 그냥 하겠는데 그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방송을 그렇게 하냐? 아니 어떻게 중간에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엄청 욕 먹었어. 엄청 욕 먹었어. 그 애들도 애들도 그 얘기 하더라고. 방송 나가가지고 화장실 갔다고. 막 뭐라 하더라고. 말도 못 하겠고. 부끄럽다고? 어때? 그럴 수도 있지. 그래가지고 오늘은 안 먹었어. 지금 안 먹고 아까 저 피로 회복제는 한 병 먹고 근데 이제 지금 앞이 안 보여. 글씨가 안 보여. 이렇게 하면서 이거 읽으라고 다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구심이 사과한 건 아니고 심판위원장이 그런 판정을 줄여야 한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사과 발언까지는 아니고 들은 얘기 하시는데 제가 바라는 건 굳이 사과까지는 아니고 경기 후일담처럼 이 건은 내가 잘못 봤다 혹은 그건 맞게 본 거다 식으로 코멘트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무슨 게 있겠냐님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네. 울랄라 치킨님, 치즈님, 양현 선수 보크 관련은 어떻게 보시나요? 좀 애매하더라고. 이게 어깨 동작이 약간 애매하더라고. 근데 뭐 일단은 뭐 보크 처리는 안 됐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게 그러니까 보크는 일단 반칙 투구잖아. 자꾸 이렇게 뭐 페어 플레이에서 약간 좀 어긋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투수 입장에서 뭔가를 좀 속이려고 하는 그런 게 좀 분명히 담겨 있기는 하지만. 그때 그거는 좀 크게 그렇게 뭐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는 보크처럼 보이기도 했을 거고 그 두산의 이현승 투수 보면은 볼 받는 세 포지션 들어간 다음에 그렇죠. 한 번 이걸 몇 번을 계속 네. 이렇게 해. 이렇게 되면 사실 이것도 복구긴 하거든. 근데 이제 그건 그 선수만의 루틴이란 말이야. 이제 우리가 이제 아니까. 이제 뭐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지금 양현 선수는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어. 아니 뭐 키움 입장에서 아니 저게 뭐가 복구냐. 크게 움직임도 없는데. 삼성 입장에서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또 연패가 또 길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그 자그마한 것까지도 조금 민감했지. 맞습니다. 양현 선수는 또 습관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건 허삼영 감독도 그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좀 얘기를 했거든요. 저런 장면이 좀 자주 나와가지고 어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여지껏 그냥 넘어가니까 복구인데 복구 아닌 복구 같은 감독 퇴장 또 이런 얘기 하셨고 습관이 문제가 되면 고쳐야죠. 두산 스탁도 글러브 만지는 거 습관이라는데 고쳤잖아요. 또 힐러리님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양현 선수에 대한 얘기도 제가 좀 잠깐 나눠봤고 저희가 그럼 이제 이 다음 주제 이제 삼성 라이온즈에 대한 얘기까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얘기 또 해야 돼? 네. 연패 끄는 거? 연패 끊었잖아요. 네, 삼성 라이온즈가 드디어 이제 13연패를 탈출하고 드디어 또 첫 승리를 또 가져가게 됐습니다. 무려 25일 만에 웃음을 되찾은 삼성 라이온즈 팬들일 텐데요. 지난달 30일 KT 위즈전부터 올스타 휴식일까지 11경기를 내리치고 그리고 후반기에도 연패 이어지다가 어제 경기 드디어 연패를 탈출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연패 과정에서 정말 아쉬운 장면들이 많았죠. 뭐 오승환 선수 믿었던 오승환 선수가 여러 차례 무너지면서 연패가 이어졌고 사실 이제 한번 탈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피홈런 내주면서 또 한 번 오승환 선수가 또 블론 세이브를 거뒀던 모습이 있었는데 어쨌든 어제 경기지 오젤 선수의 활약으로 경기를 연패를 탈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패 과정 중에 뭐 수아레즈 선수가 불펜으로 올라오기도 했었고 정말 뭐 1승 이 연패를 탈출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어제 드디어 이제 연패를 탈출하게 됐네요. 삼성 라이온즈 그동안 이 행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수아레즈가 중간에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한 경기 지금 뭐 물론 연패를 끊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한 경기를 하고서 뭐 그만하자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선발 투수를 시즌 중에 중간에 올려가지고 로테이션에 변화를 줄 수가 있을까? 난 진짜로 좀 약간 이해를 못했었거든.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좀 약간 변칙스러운 그 운영을 하게 되면은 결과를 내가 선수생활 10몇 년, 15년 가까이 했지만 좋은 경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나는. 그날 경기도 졌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은 순리대로 해야 된다고 봐요. 순리대로.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수아레즈 선수가 너무 등판 간격이 길다 보니까 불펜 피칭하는 대신에 이제 실전 등판을 통해서 뭐 컨디션을 점검한다 뭐 이런 의미이기도 했겠습니다만. 아니야 불펜 물론 뭐 그렇게 포장을 해서 얘기는 하지. 네. 근데 불펜과 뭐 진짜 정식 경기는 아예 다르지 뭐. 그거는 공 개수가 불펜에서 30개 던지는 거랑 똑같겠어? 그렇죠. 당연히 다르지. 있다. 그럼 당연하지. 맞습니다. 어제 경기는 드디어 이제 선발 허윤동 선수가 6이닝 무실점으로 또 호투를 펼쳤었고 또 오젤 선수 투런 홈런 포함해서 4타수 5타점으로 맹타를 휘두르면서 삼성 라이온즈 드디어 이제 연패 탈출했는데 사실 이 연패 탈출해서 이 기분은 좋으시겠습니다만 사실 이 삼성 라이온즈가 또 후반기에 여전히 드러나는 문제점 오승환 선수의 컨디션이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삼성 팬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번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코칭 스텝이 과연 오승환을 계속 마무리로 써야 되는지 이제 오승환의 구위가 예전만 못하다 이제 약간 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게 저도 이제 그 삼성 경기를 보면서 오승환 선수의 일단 그 변화구 비율 변화구 비율이 이제는 너무 높아졌죠. 그건 즉 이제 그 직구에 대한 그 자신감이 예전만 못하다는 거를 본인이 그렇게 뭐 경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저도 깜짝 놀랐던 게 그 피홈런 맞은 공 보니까 141km 포신 패스트볼인 거예요. 아니 오승환 선수가 150 넘는 패스트볼을 과거에 뭐 돌직구, 구위 좋은 패스트볼 요거 하나만큼은 진짜 트레이드 마크 아니었습니까? 근데 141 나오는 거 보고 몸 상태가 지금 좀 많이 안 좋기는 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연 오승환 선수를 뭐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과연 그럼 오승환 선수를 넘어설 수 있는 오승환을 대체할 만한 불펜 투수가 과연 있을까?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삼성이 더 잘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정말로 선수단을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하느냐 이거를 정말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 삼성 라이온즈도 이 5강 이 가을 야구에 가기에는
좀 어려워진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다음 시즌을 또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허세명 감독 같은 경우에 이 블론 세이브가 계속 나오는 투수를 계속 믿고 갈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오늘 경기부터는 마무리 투수 기용에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름값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다. 마무리는 경험과 배짱을 겸한 투수가 맡아야 한다. 상황에 맞게 준비시킬 것 하면서 이제 우규민 선수의 이제 마무리 전환 가능성을 좀 시사를 했습니다. 네, 우규민 선수 괜찮죠. 우규민 선수가 지금 삼성 입장에서는 우규민 선수가 제가 볼 땐 제일 뭐 대체 자원으로는 가장 이제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1점대 평균 자책점을 또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 오성 선수 또 컨디션이 올라올 때까지는 좀 우규민 선수가 맞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또 드립니다. 지금 뭐 채팅창에 그 어제 승리 후에 삼성 여학생 팬 울던데 마음이 엄청 찡했어요.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팬이 우는데 TV 보다가 저도 방정 맞게 따라 울었어요. 저희 2020년에 11연패 하던 게 생각나기도 하고 삼성 팬분들 고생하셨어요. 또 이런 좋은 말씀까지 또 남겨주셨습니다. 진짜 팬들이 이렇게 경기 뭐 못하고 진짜 경기력 이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줄 때에도 끝까지 또 응원하는 팬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요, 많죠. 네. 그런 팬들이 있다는 걸 선수들도 뭐 잘 알고 있어요. 네, 잘 알고 있지만 경기력으로 정말 보여줘야 되는데 삼성이 예상치 못한 긴 연패가 팬들의 어떻게 보면 눈물이 나오게끔. 그렇죠. 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좀 많았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재구되는 우규민 선수 대체로 올해는 좀 가야 하고 최충현이나 김윤수 선수 마무리도 생각을 해야 된다. 9위로 보면 김윤수죠. 맞아. 김윤수가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또 이게 뭐 9위만 가지고 마무리 자리를 맡길 수는 없으니까. 사실 이런 김윤수나 뭐 이런 최충현 선수는 뭐 중간에 좀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참 커줘야 되는 그런 선수인데. 그런 게 좀 성장에 좀 방해가 되고 있네요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윤수 선수 같은 경우에도 삼성 팬분들이 오프 시즌 때 진짜 기대 많이 하셨거든요. 워낙에 뭐 패스트볼 구속도 좋고 구위도 좋은 선수였는데 다소 좀 성적으로는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게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연패를 탈출한 삼성 라이온즈 남은 이제 후반기에는 뭔가 팬분들에게 좀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경기력으로 보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파이오니어님 후반기 마지막 트레이드 있을까요? 이렇게 상하위권 팀들이 나누어져 있어서 트레이드를 안 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 지금은 못 하죠. 상위권 하위권 팀들이 트레이드를 하게 되면 하위권 팀 입장에서는 상위권을 도와주는 격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하고 싶어도 지금 못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트레이드가 될 때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가 1위였기 때문에 1위인가 2위였으니까 SK가 도와주는 뭐 트레이드가 아니냐 저렇게 되면 왜냐하면 4명이 다 이제 유망주 선수들은 아니었잖아요 다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 기사에서 많이 좀 나왔던 그게 있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 근데 오히려 이제 하위권에 있는 팀들은 조금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좀 젊은 선수들 많이 받고 지금 뭐 그나마 팀에서 잘하는 선수들을 또 위로 보내는 이런 트레이드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미국은 그게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승을 위해서 단 몇 경기지만 그런 출혈이 감수하더라도 정말 즉시 전력감 필요한 선수면 딱 받아들이는 영입하고 그게 대한민국 그게 KBO 리그 그게 안 돼. 그게 조금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근데 또 트레이드는 이게 물밑 작업이니까 우리가 모르는 어떤 또 트레이드가 발표가 될지 항상 일단 기다려 보세요. 기대하시면서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역시 뭐 개인적으로 염경엽 해설위원님의 나지완 무상 트레이드 언급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는데 파이오니어님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2군에서 계속 기회를 못 받고 있는 나지완 선수이긴 하는데 뭐 성적도 그렇게 좋지 않은 편으로 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베테랑 선수의 뭐 길터주기 이런 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사실 팀 입장에서는 무상 트레이드 이것도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무상 트레이드 지금 덕을 톡톡 보고 있는 팀이 한 팀이 있죠. 어디겠어요? 어디? KT. 조용호. 지금 3할 2푼 1인가? 네. 그럴 거야. 아마. 잘합니다. 네, 1번 다. 없어요. 대체 불가야. 조용호 선수를 지금 할 수 있는 선수가 팀 내에서도 가장 좋고 기록들이. 근데 그거 아까워라. 손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지. 선수를 위해서 정말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나지완 하나 가면 경쟁력 있어요. 울랄라 치킨님께서 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 나지완 선수도 이 원클럽맨 어쨌든 기아 타이거즈에서 계속해서 선수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팀으로 가는 거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뭐 선수 생활을 계속 나가고자 한다면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조용호 선수 역시 잘하죠.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롯데 KT가 작년에 그랬죠. 오윤석, 김준태, 신본기 데리고 우승. 롯데는 최건, 이강준 선수를 또 받은 이런 트레이드가 또 있었는데 올해는 이런 트레이드가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지완 선수 기아에서 쌓은 커리어가 있는데 부상 트레이드가 좀 기아 최다 홈런 타자인데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2009년 또 한국 시리즈 우승할 때 끝내기 홈런 기가 막히지 않았습니까? 네. 본인이 빨리 마음 정하고 타팀 가서 마지막 유종의 미 혹은 부활을 꿈꾸기를 또 바라시는 팬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나지완 받을 팀이 있을까요? 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지디님은 키움 애플러 선수 어떻게 보셨나요? 팀적으로 봤을 때는 용병 타자로 바꿔서 타선을 보강하는 게 나은 선택이 아닐까 해서 히어로즈님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수 한 명 쓰고 이제 이 타자 이 투타자로 또 가는 게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애플러 사실 큰 기대 안 하고 영입하지 않았을까요? 최저 연봉 아니야? 그 외국인 그렇죠. 선수 중에 아마 가장 저렴한 선수로 알고 있는데. 네. 뭐 그래서 일단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뭐 내년 되면 바뀌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뭐 좀 타이밍이 좀 늦은 것 같고. 대체 외국인을 구하기에는 조금 다소 타이밍이 좀 그렇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단장 올해 트레이드도 실패하면 또 3아웃 이 힐러리님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 차명석 단장님이 트레이드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또 실패 사례도 많은 것 같은데 실패를 두려워하면 또 안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안 트레이드 되죠. 같은 경우는. 절대 안 되죠. 함덕주랑 양석환 그게 조금 좀 컸죠. 큰 것 같아 보면은. 뭐 그거 외에도 또 몇몇 케이스들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LG 팬분들의 마음속에 그래서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또 외야수들이 2군에도 많고 또 1군 직전감 선수도 뭐 정주현 선수 이런 선수들도 사실 기회가 없어서 출전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치. 이런 선수들도 어떻게 또 트레이드 칩으로 활용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성은 트레이드는 아니지만 탈 LG 대니 또 기가 막히게 터진 느낌이다. 삼성사랑님께서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뭐 지금 삼성에 나와가지고 또 이제 백업포수로 굉장히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키시 나오면 타자 한 명만 나와야 돼서 이미 늦은 교체라고 봐요. 또 실베스타님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차명석 단장님 LG 팬분들 실망스러우신 것 같은데 외부 팬이 볼 때는 팜을 아주 두텁게 한 단장인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런 의견을 내주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단장 혼자만으로 되는 건 아니죠. 절대. 단장이 이제 뭐 책임을 지고서 이제 뭐 이렇게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네. 그 밑에서 정말 움직이는 분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단장보다도. 네. 혼자만의 저건 아니다. 절대 아니지. 아니다. 절대 아니지. 네, 그럼. 맞습니다. 축구처럼 임대 이적 제도가 있었으면 가능할 듯 없음님 얘기하셨는데 이게 선수들이 아무래도 좀 부상이나 이런 것도 또 그럼,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축구랑은 좀 다르지. 네, 야구는. 다른 좋은데 틀들만 좀 주의를 해주세요.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이제 월요일 방송입니다. 월요일 방송 또 이런저런 얘기를 또 나눠봤는데요. 이제 후반기 첫 번째 시리즈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좀 기분 좋게 출발한 팀도 있고 좀 속상하게 출발한 팀, 특히 아까 달아드렸던 뭐 롯데 같은 경우는 좀 기분이 그렇지. 섭섭하게 또 출발을 했는데 아직 이제 후반기 많은 경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위 싸움 조금 많이 벌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 팬분들이 또 보실 수 있는 충분히 좀 즐기실 수 있는 후반기가 또 되었으면 하는 바람 또 남겨보면서 오늘 이제 월요일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요즘 보면은 계속 은근 너 40분을 안 지켜 시간 약속을. 살짝 좀 넘었죠 오늘도. 야, 네. 위에서 시키냐? 아니요 그거만큼 저희 또 이제 채팅창을 또 읽어드려야 되니까. 위원님 소통하시기 싫으세요? 그럼 저희 지금 끝낼게요 일찍. 아니, 위에서 뭐 시킨 거야? 없어요 그런 거. 저도 일찍 가면 좋아요. 위원님 덕분에 저는 40분 컷할 수 있어서 좋은데 채팅창에 질문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일찍 가겠습니까? 정말 채팅 우리 저 팬들 때문에 당연하죠. 저는 팬분들밖에 생각 안 합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팬들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면 위에서 지시가 온 거야?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그런 거 없고 저희는 소통을 위해서 팬분들 질문 아직 남아 있는데 가기 좀 이르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좀 몇 개 더 소홀하고. 그럼 오케이. 네, 그럼 오케이. 그럼 오케이. 봐봐요 이렇게 시키지 않았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위에서 그거 하면은 그런 거 안 돼. 제가 들어오면은 이 외압이 들어오면은 제가 위원님 이름 대고 이탁 쳐내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저 안에서 목 맞는다고. 치드래곤 1시간 방송합시다. 사학 프로스님 얘기하셨는데. 가능해요. 가능해. 1시간 방송. 매일 1시간 방송 충분히 가능해. 할까요? 아니 근데 아직 25분 남았는데. 그러기에는 네.
이게 너무 즐거워. 말도 안 돼. 내년에 조금 시간이 늘어났다 하면은 협상이 잘 됐구나 이렇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전혀 뭐 그렇게 요청받은 거 없고 그냥 단순히 또 이제 채팅창 좀 읽기 위해서 좀 오늘 오버타임이 됐는데 저희가 내일도 역시 10시부터 또 40분 또 방송 투서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찾아주신 분들도 내일도 저희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은 좀 이만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